안녕하세요. 아차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두 남은 시간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26년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록 코스피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마이너스 0.2%, 뭐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4,1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여러 가지 계획 잘 세우시고요. 또 긍정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도 0.4%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91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강세림이 있었던 조선주, 이쪽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나머지는 뭐 1, 2% 안쪽에서 변동성이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위 종목 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업종에 대해서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합치면 약 7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간만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정말 오랜만에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2일 이때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 합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세름이 있었던 하나오션.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어제 들어왔던 매수 그 이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많은 이평선을 돌파한 만큼 계속 한번 움직임을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카카오,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비전,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57%였고요. 그리고 S&P 500, S&P 500은 0.4%의 빨간불과 함께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전날과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대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큰 변화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짚어볼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 500이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이제 올해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우선은 첫 번째로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고요. 무려 4.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 분기에 4.3%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선진국에서는 나오기 조금은 힘든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GDP가 잘 나왔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고용과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용 지표는 조금은 부진했었고 또 반대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CPI 물가 지수 이것마저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행정 명령이 있었고 그게 올해는 AI에서 내년 시장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또 우주 산업까지 굉장히 확장될 소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었고 그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한 차례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의 추세를 돌파하는지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급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26일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당 마감일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받는 기업이라면 26일을 넘어서 29일쯤에 주가가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종가 베이팅을 한다면 금요일에는 이 부분을 조금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근처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반도체 쪽은 조금은 조용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 있죠. 하나오션은 오전장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이슈는 과거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조금은 확인시켰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지 시세가 조금은 빠르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흐름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제 물량 소화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다 보니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제 오후장에 매수를 했었고 오늘 넥스트장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심 종목 안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모백스하고 한라캐스트, 또 현대차, 약간은 공통된 키워드를 가진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CS2025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측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것이고요. 즉,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죠. 첫 실물이 실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인 현대모백스와 한라캐스트, 이쪽이 조금은 시세를 분출했었고, 또 대신증권에 따르면 2주 뒤에 있을 CS2026, 거기서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또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10%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자동차 분야에서도 11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로봇 이슈하고 자동차 유럽 판매량 증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현대차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관련 기업으로서 한라캐스트와 현대모백스, 로봇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2026이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건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행사인데 많은 기업들의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M&A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 하만이 독일의 전장업체 ADAS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스마트 카메라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에서 독일의 ADAS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로 인수를 했다는 것은 즉 자율주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M&A 이슈, 그리고 2주 뒤에 있는 CS2026,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퓨런티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잖아요. 얼마 전에 LG 엔솔의 계약 파기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엔캠이 CATL과 5년간의 전액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무려 35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거의 7만 톤이란 소리죠. 그런데 엔캠의 캐파를 보면 1년에 7만 톤을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대 캐파가 지금 5만 톤 정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CATL 물량까지 들어온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캐파를 2배 이상 늘려야지만이 물량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급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 기업이 중국과의 첫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은 조금은 조용하게 시장이 넘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많이 꺾였다는 것이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이런 흐름으로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 여러 가지 휴일과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지는 일단은 이런 재료가 있었고,
또 5년간 35만 톤이라는 것은 1년간에 7만 톤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엔캠의 최대 캐파는 1년에 5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주가가 다시 한번 뛸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모두 괜찮은 것 같죠? 이런 흐름이 남은 시간 동안도 계속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쉬고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